일으키고 있어 주의가 유망됩니다. 주택가 공사 현장에 안전 펜스가 부실해 실족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전력난 해소를 위해 강제 절전에 들어가면서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를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0도를 보이고 낮 최고 기온은 9도가 예상되며 흐리다 밤 한때 비가 내리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아침 최저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은 예년보다 2도 정도 낮은 쌀쌀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에 차량 문을 열고 닫다 정전기 때문에 불쾌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이런 정전기가 차량 화재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한 셀프 주유소, 휘발유를 넣던 주유기를 빼는 순간 갑자기 엄청난 화염이 발생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운전자가 주유 중인 주유기 쪽으로 다가가자 운전자 옷에 시뻘건 불꽃이 튑니다. 차량 뒤편에 일어난 화염이 운전자 몸에 옮겨붙고 운전자는 불을 끄기 위해 주유소 바닥을 뒹굽니다. 화재의 원인은 모두 정전기. 운전자 몸의 정전기가 주유소 유증기와 결합해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메마른 겨울의 불청객, 차량 정전기는 화재는 물론 운전자의 일상생활에도 불쾌감을 줍니다. 겨울에 차 탈 때 자주 느껴지는데 막 따갑고 찌릿찌릿하고 짜증나고 막 그래 아프고. 그렇다고 예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차량에 손을 대기 전 동전이나 열쇠를 갖다 대 정전기를 밖으로 흘려보내거나 핸드크림으로 손을 촉촉히 적셔주는 겁니다. 요즘 셀프 주유소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렇게 주유를 하는 도중에 차량 안에 다시 탔다가 내리면 차량 안에 정전기가 몸에 붙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유가 다 끝나기 전엔 차량 안에 다시 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에 외부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을 경우에 정전기를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를 자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전기 방출을 위한 차량용 액세서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연말이면 보도블럭이나 관로 교체 공사가 많은데요. 안전관리가 허술해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윤우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낡은 하수관을 교체 중인 남구안 공사 현장. 어린이가 지나가는 길의 포크레인 작업이 보기에도 아찔합니다. 어디까지가 공사장인지 경계가 없다 보니 보행자들이 갈팡질팡하기 일쑤입니다. 밤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안전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은 채 구덩이를 방치한 곳이 수두룩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유를 배달하던 50대 여성이 이곳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빨간 통이 있더라고요. 빨간 통에 이제 같이 이제 푹 빠지면서 말하자면 이렇게 쓰러졌는데. 주민들은 일주일 전에도 6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고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펜스라든지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단지 플라스틱 막 하나 이래 막아놓은 상태니까.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곳이지만 각종 장비들이 널브러져 있고 여전히 안전 펜스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저걸 어제 했거든요, 어제. 좀 미흡해가지고. 안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공업체의 배짱 공사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공기총을 숨겨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필리핀 선원 36살 엘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엘 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6시쯤 피나마 선적 석유 제품 운반선을 타고 경유지인 울산항에 입항하면서 미국에서 구입한 공기총 한 정을 몰래 들고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울산항으로 공기총과 전기 충격기 등을 몰래 들여온 필리핀인과 그루지아인 등 5명을 입건했습니다. 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TX 울산 역세권의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지식경제부 심의 요청 등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장과 회의장,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KTX 역세권의 핵심 시설이 될 컨벤션 센터는 1,375억 원을 들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부지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역세권을 개발 중인 울산도시공사가 4만 3천 제곱미터를 442억 원의 건립부지로 제공하는 겁니다. 철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 편에서 가장 가까운 그 위치, 거의 여기에서 도보권으로도 가능한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건립 후 5년간 7천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와 4천 명이 넘는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전시나 투자 활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서 울산 문화의 격을 높이는 데도 큰 몫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역 산업 홍보는 물론 새로운 사업 유치를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울산의 전시 컨벤션 센터가 어떤 그런 대형 규모가 아니라 지역 내수 수요에 맞는 어떤 8,000 스퀘어미터 이상의 어떤 전시장 규모는 건립이 되어도 충분한 어떤 수요가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다만 전시 컨벤션 건립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얼마나 확보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입니다. 울산시는 이달 안에 지식경제부에 전시시설 건립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뮤지컬 맘마미아가 울산 누적 관객 3만 명으로 울산 문예회관 사상 역대 최다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이딴 대형 뮤지컬 공연이 울산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20살 딸 소피가 자신의 아빠일지 모르는 3명의 남자를 초대합니다. 이야기의 축은 아버지 찾기에 맞춰져 있지만 남녀 간, 친구 간, 모녀 간의 사랑이 차례로 드러나며 감동을 줍니다. 소피의 정체성 찾기는 20, 30대에 어필하고 어머니 도나와 친구들 그리고 옛사랑들은 40, 50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구성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노래도 잘하시고 율동이나 이런 게 너무 쾌활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요새 가까이서 보니까 흥도 나고 내가 거기 같이 휩싸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번에 막을 내린 맘마미아는 올가을 13,500명이 관람해 지난해 울산 공연까지 합치면 3만 명이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 관객들이 많았고 두 번째 보거나 외지에서 온 관객도 많았습니다. 대중적인 아바의 음악과 탄탄한 줄거리, 관록 있는 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겁니다. 노래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이 코믹한 그런 요소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출연진들이 워낙에 또 유명한 출연진들이고 맘마미아와 미스 사이공 등 대형 뮤지컬이 잇따라 울산을 찾으면서 공연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 덕분에 울산은 뮤지컬 등 연극이 연간 90건이 공연되는 등 연극 분야는 전국에서 5번째로 많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좋은 공연이 관객의 저변을 넓히고 이는 다시 공연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국내외 시장에서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6만 1,000대, 해외 35만 8천 대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한 42만 대를 판매해 한 달 만에 월간 최다 판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여성가족부의 가족 친화 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최고 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SK는 정유사 최초로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지원제도 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배려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경남은행은 장애인에게 동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5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된 직원들은 지체장애와 뇌병변을 가진 경증장애인 3명, 뇌병변과 시각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 2명 등으로 창구 등 현업부서에 배치됐습니다. 냉매가스 시장 점유율 70%인 주식회사 후성이 호계중학교에 학교 발전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지난 2007년 호계중학교와 1사1교 자매결연을 한 후성은 2008년부터 해마다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겨울철 전력 제한 조치에 들어가면서 산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달여 계도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기업들로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섭씨 천도시 이상의 공원에서 광석을 녹여 아연계를 만드는 전기로입니다. 이때 소모되는 전기는 시간당 2,200kW로 일반 가정 1,100세대의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업체인 이 회사의 올겨울 전력 감축 목표치는 10%. 피크 타임 때 조 프로세스를 부분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어려운 시간대에 최소 전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추진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발전 설비를 최대 발전하고 정부의 에너지 절감 조치에 따라 계약 전력이 100kW 이상인 곳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추고 3,000kW 이상 기업은 전기 사용을 3에서 10% 줄여야 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형 사업장의 경우 단순히 난방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정부의 이 같은 요구 수준을 대부분 맞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가 추진 중인 방안은 지난 여름 때와 마찬가지로 주조공장 용해로 사용 억제와 야간 가동 확대 그리고 난방기 사용 억제 등이 고작입니다. 평상시에도 전력 사용을 최대한 억제해 추가적인 절감 방안을 찾기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24시간 풀 가동하는 정유업체와 섬유화학업체들은 아예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정부에서 내려온 10%는 저희가 나이를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동네에 거의 99.9%가 협상을 다 한 거잖아요. 지역의 전력 제한업체는 179곳. 전력 감축 비율을 맞추기 위해 생산을 줄여야만 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남구 도왕동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한 지역의 연구개발기관이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테크노산단에는 조선해양도장 표면처리센터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 첨단 융합부품 소재와 전지융합 실증화 단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 단지 계획 승인 절차를 끝낸 뒤 부지 보상에 들어가 오는 2017년 단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월세 가격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월세 가격 지수는 100.7로 전달에 비해 0.1% 오르면서 지난 5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신규 분양과 입주를 기다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실시된 제522회 나눔 로또 추첨에서 또다시 울산 지역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한 시민은 남구 달동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를 구입해 22억 8천만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으며 전국적으로 1등 당첨자는 모두 6명입니다. 특히 이번에 1등 당첨자를 낸 복권 판매점은 지금까지 모두 7차례나 1등 번호를 판매해 복권 명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 지역 찌쯔가무시증 환자가 지난해보다 8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올 들어 발생한 찌쯔가무시증 환자는 4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8명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는 농촌 지역 야외 작업자가 대부분이며 환자가 급증한 것은 진드기 유충의 최다 출현 시기가 2주가량 앞당겨진 데다 개체수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울산시는 남울산 보람병원과 중앙병원 그리고 하나63시티 등 3곳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습니다. 남울산 보람병원은 엘리베이터 안타기 운동과 격등제 실시로, 중앙병원은 온수 공급기간 제한으로, 하나63시티는 지하주차장 조명 조절로 각각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오는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중구청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인터넷이나 민원실 창구에서 신용카드사 10개의 적립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울산현대 이근호 선수가 동구 지역 초등학교 축구부 3곳에 유소년 축구발전기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지난달 18일 K리그 동구데이 행사에서 마련됐으며
동구 지역 저소득 학생의 체육 특기 개발비로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